단 한 사람의 키보드 클릭이 전 세계 수조 원짜리 기업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조차 내기 힘들었던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선 앤더슨. 그리고 그가 만든 작은 리서치 회사 힌덴부르크 리서치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보고서 한 장이 공개되는 순간 기업의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이죠. 수천 명의 부를 앗아가고 억만장자를 무너뜨리는 한 장의 문서. 누군가는 그를 현대판 정의의 폭로자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냉혈한 투기꾼이라 말합니다. 이 남자는 대체 어떻게 이런 파워를 가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정말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냉정한 하이에나일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악몽이 된 한 남자의 실체, 네이선 앤더슨과 힌덴부르크 리서치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월스트리트에는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후자를 우리는 공매도 투자자라고 부르죠. 이들은 기업의 몰락을 예측하고 그 붕괴의 순간에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즉, 누군가가 무너질 때 그들의 부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단순히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리와 조작을 세상에 폭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보고서로 인해 사라진 시장 가치만 1천억 달러 이상.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에서 이들의 이름은 폭탄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동기는 과연 정의일까요? 아니면 단지 돈일까요? 이야기는 200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금융업계에 첫 발을 내딛었죠. 그 누구도 그가 훗날 거대 기업의 악몽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이선 앤더슨.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의 이 청년은 처음엔 금융 데이터 회사에서 일하며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데이터 입력이나 통계 분석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죠. 퇴근 후에도 그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회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기업의 진짜 얼굴을 밝히는 이 일에 매료됐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야. 사람들의 돈과 신뢰가 걸린 문제야. 앤더슨에게 영감을 준 인물은 버니 매도프 사기 사건을 폭로한 해리 마르코 폴로스였습니다. 그는 매도프의 650억 달러 규모 폰지 사기를 최초로 밝혀낸 전설적인 내부 고발자였죠. 앤더슨은 그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도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4년 그는 본격적으로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내부 고발 포상금도 노렸지만 진짜 목적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그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름이 바로 힌덴부르크 리서치. 이 이름은 1937년 공중에서 폭발해버린 비행선 힌덴부르크호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앤더슨은 그 이름에 이렇게 의미를 담았죠. 기업 사기꾼들은 늘 이렇게 말하죠.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결과는 항상 폭발로 끝납니다. 그는 이후 여러 사기 의혹 기업을 조사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6년에는 실제로 헤지펀드 플래티넘 파트너스의 10억 달러 규모 사기 사건을 폭로해 7명이 기소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정의로운 일로는 당장 월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포상금은 몇 년이 걸렸고 앤더슨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사기를 폭로하기 전에 그들의 주식을 공매도 하자. 기업이 무너질 때 그 폭로로 돈을 버는 액티비스트 공매도 전략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한 바이오테크 기업이 이름을 라이엇 블록체인으로 바꾸고 비트코인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였죠.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사기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120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한 채굴 장비의 실제 가치는 200만 달러도 안 됐고 회사 최대 주주는 주가 조작 전과자였습니다. 앤더슨은 이 회사를 공매도하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그는 큰 손실을 입었고 한 투자자의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렸죠. 사기든 뭐든 상관없어. 블록체인이잖아. 그날 앤더슨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타깃은 캐나다 대마기업 아프리아였어요. 그들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임원들과 관련된 기업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앤더슨은 보고서를 발표했고 아프리아의 주가는 30% 폭락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폭로자로서 첫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전직 분석가와 기자들을 영입해 본격적인 팀을 꾸렸고 힌덴부르크 리서치는 점점 기업 사냥꾼들의 본거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기 중 하나가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니콜라 그리고 그 창립자 트레버 밀턴. 니콜라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트럭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어요. 홍보 영상에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트럭이 등장했죠. 하지만 힌덴부르크는 그 영상의 진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트럭은 수소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덕 위에서 굴러내려온 거였어요.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밀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럭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그의 회사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거짓말을 팔고 있었던 거죠. 힌덴부르크가 2020년 9월 보고서를 발표하자 니콜라 주가는 2주 만에 60% 폭락했고 창립자 트레버 밀턴은 결국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힌덴부르크는 월스트리트에서 단숨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기업 주가는 흔들리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죠. 그 다음 타깃은 인도의 재벌 그룹 아다니였습니다. 힌덴부르크는 이들이 회계 조작과 주가 부풀리기를 통해 제국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어요. 아다니 그룹의 시가총액은 하루아침에 1000억 달러 증발해버린 겁니다. 세계 3위 부자였던 고탐 아다니의 재산도 순식간에 증발했죠. 힌덴부르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깃은 80년대의 전설적인 투자자 칼 아이칸. 그의 지주회사 IEP를 겨냥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죠. 즉, 일종의 폰지 구조라는 겁니다. 보고서 발표 당일 IEP 주가는 20달러 급락, 며칠 뒤엔 40% 추가 하락. 아이칸은 반박 대신 힌덴부르크를 비난했지만 시장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이선 앤더슨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힌덴부르크를 창립한 지 불과 6년 만에 그의 보고서 한 장으로 1천억 달러가 증발하고 여러 CEO들이 감옥에 갔죠.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그를 탐욕스러운 시장 조작꾼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부패한 자본주의의 마지막 방패라 부릅니다. 진실은 어쩌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의 보고서 한 장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안에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작업이 재정적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그 폭로들은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이런 파급력을 설명하긴 어렵죠. 만약 힌덴부르크의 보고서가 단순한 허세였다면 수조 원 규모의 기업들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을까요?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 단숨에 수십억 달러를 손실로 떠안았을까요? 이건 단순한 공매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을 무기로 삼은 투쟁이자 거짓과 탐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심장을 찌르는 전쟁이에요. 물론 그들이 완벽한 정의의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폭로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시 폭로를 이어가는 구조.
그 사이에서 정의와 이익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힌덴부르크 리서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전 세계의 기업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들은 규제기관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고 그 대가로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악마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세상의 부패를 드러낸 영웅이라 부르죠. 네이선 앤더슨과 그의 팀이 다음에 어떤 회사를 겨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보고서 한 장이 떨어지는 순간 누군가의 제국은 무너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날 월스트리트는 다시 한번 힌덴부르크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